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56강 태양계 구성원과 외계 행성 탐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 사실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체 관측 도구할 때 선생님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단원에 대한 애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셨죠? 선생님 사실 화이트홀과 웜홀의 물리적인 성격을 설명한 건 좀 힘에 붙이는 편입니다. 물리학으로 좀 넘어가셔야 돼서 천체 물리거든요. 그 외에도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인데 목성과 그 위성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4대 위성이 확 펼쳐집니다. 박수를 치면서 봐요. 천재라면 선생님이 봤던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 OST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시면 이 노래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 이제 감독님과 피디님과 또 막 목청 높여서 얘기한 닥터후라는 거 보면서 정말 어떤 저런 외계인을 생각했을까라면서 보면서 이제 선생님 많이 보는 편인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진짜 우리밖에 없을까?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여러분의 호기심을 풀어드릴 단원입니다. 물론 다 풀리진 않아요. 왜? 우주산업이 발전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태양계를 크게 많이 보존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겨우 뭐 허브 우주 망원경으로 뭐 딥필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외계인을 만날 수가 있겠죠. 선생님 ET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가락 눈물이 났었어요. 외계인과 조우라니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단원이 너무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단원에 정말 우주 탐사선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의미도 없고요. 선생님이 해주는 바운더리에서 조금 더 넓힌다고 생각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흥미롭죠? 탐사 방법과 탐사선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탐사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10개 채 안 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행성에 대해서 또 다른 분류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탐사선과 탐사선에 의해서 나타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의 특징, 지구를 제외한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탐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탐사 방법은 탐사선은 대부분 우주 탐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끊고 진짜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인공위성과 비교하면 차이점을 아시겠죠?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장 내에서 지구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탐사선은 중력을 끊고 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탐사 방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볼게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드립니다. 자, 탐사할 천체를 관찰이 가능한 거리까지 근접해서 진행하면서 탐사하는 거예요. 명칭이 뭐냐면 근접 통과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목토천해,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이 있으면 어떤 탐사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지나쳐가면서 관측을 하는 거죠. 근접 통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이저우입니다. 보이저우는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보이저우 1, 2호가 있는데요. 2호를 먼저 발사했습니다. 2호가 조금 더 늦게 갔는데 여러분 1, 2호까지는 구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이저호, 대표적인 근접 통과 방법을 활용한 거고요. 다음은 탐사할 천체의 주위를 돌면서 탐사를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궤도선회라고 합니다. 궤도선회. 이건 뭐냐면 이제 천체가 있어요. 있으면 천체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말 그대로 궤도를 선회하면서 탐사했다. 대표적인 게 마젤란호인데요. 마젤란호가 금성을 궤도 선회하면서 탐사를 했습니다. 되셨죠? 자, 선생님이 탐사 방법을 언급하면서 이런 탐사 방법으로 탐사한 대표적인 우주 탐사선들을 하나씩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탐사선들이 의미가 있는 탐사선이고요. 네, 시험에 잘 나오는 탐사선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탐사 방법 끝나고 또 탐사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하죠. 자, 그 다음에는 역추진 분사 방법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천체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착륙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는데요. 착륙은 착륙인데 안전하게 연착륙하는 거예요. 연두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역추진 분사로 연착륙하는데 착륙은 사람이 직접 착륙하는 것도 있고 무인 착륙도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사람이 직접 착륙한 건 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달 착륙. 대표적인 거 아폴로 11호 들 수 있죠. 무인 착륙은 지금 현재도 뉴스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스파인더가 그 시초였는데요. 화성입니다. 탐사 로봇, 스피릿, 오퍼튜니티부터 해서 지금 현재 큐리오시티까지 로봇이에요. 로봇이 화성에 착륙한 겁니다. 패스파인더는 최초의 탐사 로봇 소조너가 화성에 착륙을 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연착륙에는 유인과 무인이 있는데 유인 착륙은 달, 요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먼 거죠. 지금 현재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걸로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천체 표면과 충돌에 타버리기 직전까지 자료를 전수하는 건데 이런 방법을 표면 충돌이라고 합니다. 다음 방법은 단단한 표면이 없어서 착륙이 불가능한 행성에서 낙하산을 탐사정으로 투입해서 탐사하는 건데요. 이걸 탐사선 낙하라고 합니다. 이 탐사선으로 하면 안 되겠죠. 탐사정 낙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비교. 단단한 표면이 없는데 지금 요 경우에 표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단한 표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보시고요. 우리가 곧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행성들 8개를 나누고 봤을 때 주로 지구를 포함한 지구형 행성들은 암석형이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가스형입니다. 모든 지구형이 표면 충돌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탐사적 낙하의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릴레오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표면 충돌과 탐사적 낙하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세요. 단단한 표면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 나눠서 좀 보시면 됩니다. 탐사적 낙하, 표면 충돌, 연착륙, 궤도선의 근접 통과해서 5가지가 제일 많이 언급될 탐사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탐사선이 나와요. 이 탐사선을 보실 때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은 게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리기 전에 인공위성부터 쏘아 올렸겠죠. 1957년에 최초의 인공위성이 나타납니다.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냉전 시대였어요. 미국이랑 소련이랑 쟁쟁할 때, 힘겨루기를 할 때 냉전 시대. 007 영화 시리즈 아세요? 예,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미국에서 혹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익스플로라는 인공위성을 다시 쏘아 올립니다. 즉 인공위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시기가. 즉 우리가 1960년대는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달 탐사하는 데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조금 더 거리를 줘서 행성입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잠시 쉬었어요. 자료 정리하면서. 그리고 90년대는 소천체들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보면 그 역사를 좀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겨우 화성에 사람을 보낼까 말까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생각보다 아주 큰 발전을까지라고 사실 이 정도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면 이미 태양계는 다 조사가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사선의 종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들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앞서 근접 통과로 대표적이며 주로 목성형 행성을 조사했었던 보이저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저호도 1, 2호가 있지만 여러분 1, 2호의 특징까지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게 더 먼저 도착해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유는 드디어 이제 태양계를 탈출했죠. 벗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이저호가 뉴스에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보이저호는요. 목토천해
이 4개의 행성을 목성의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근접 통과의 방법으로 탐사했던 보이저. 그래서 선생님은 멀리 보인다 보이저라고 기억을 하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목성형 행성이 나오니까 지구형 행성도 언급한 거예요. 마리너호인데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마리너도 뭐 5호가 넘게 있어요. 10호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보이저 5가 목성형, 마리너호 시리즈들이 지구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급했었던 궤도 선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금성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젤란호입니다. 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성이 특징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두꺼운 대기,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암석형이지만 그리고 비교적 지구에 가깝지만 우리가 표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젤란호가 금성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궤도선을 하면서 레이더를 쏴서 금성 표면 지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젤란호 궤도선의 금성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거, 요게 바로 패스파인더입니다. 패스파인더. 정명칭은 마스, 화성이죠. 마스 패스파인더인데요. 마스를 빼줘 당연히 누가 붙여주겠어. 화성이고요. 무엇으로 유명하죠? 무인 착륙입니다. 로봇이 직접 갔죠. 소저너라는 탐사 로봇인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탐사 로봇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소저너 다음에 유명한 게 탐사 로봇, 쌍둥이 로봇이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닉스, 최근에 큐리오시티까지 정말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최근 화성 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큐리오시티는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패스파인더를 보셔야 돼요. 아, 무인 착륙, 화성, 탐사 로봇의 역사의 그 시초에 패스파인더 소저너 로봇이 있구나. 이 때문에 선생님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성과 그 위성입니다. 갈릴레오인데요. 이 목성과 그 위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탐사적 낙하 방법으로 뭐 조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기 앞서 우주관 할 때 언급했었는데, 이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죠. 금성의 보름달 모양을 관측함으로써 천동설을 반박하고 지동설을 지지했다. 이런 설명했었죠. 네, 그 관측 중에 하나가 목성과 그 위성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목성 주변을 공전하더라.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는 우주에 태양의 모든 천체는 지구 중심을 돈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걸 반박한 내용이 바로 갈릴레이 그 망원경의 관측이기 때문에 목성과 그 위성 이름을 갈릴레오라고 지어준 거고요. 다음에 토성과 타이탄인데요. 이 명칭은 카시니 하이언스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목성과 타이탄 그 외의 위성인데요. 카시니는 뭐냐면 토성에 고리가 있습니다. 카시니, 카자를 조금 더 진하게 써드릴게요. 카시니는 뭐냐면 토성의 고리들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간격이 제일 간격이 제일 넓은 게 있는데 거기를 카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온 거죠. 그 명칭을 따와서 카시니 허이언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토성이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토성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것 플러스 아폴로 11호 달, 유인 착륙,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접 통과 보이죠? 궤도선의 마젤란, 무인 착륙 패스파인더, 그다음 목성 갈릴레오, 토성 카시니 하이언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그 외에는 학교 선생님이 한참 얘기를 길게 하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 내용엔 여기 큰 역사, 달부터 행성 그리고 소천체로 탐사 범위를 넓혀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역사가 짧은 편이죠. 짧은 것 치고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이름 첫 번째가 인공위성의 이름이 우리별 1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22번째로 보유한 국가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로까지 쏘아 올리게 됐죠. 최근에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센터가 있죠. 나로 우주센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어요. 자발적으로 좀 자국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원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하여서
이런 탐사선, 탐사 방법으로 알게 된 행성과 소천체를 공부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성의 특징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행성의 특징을 공부하기 첫 번째 어떤 분류? 태양계와 지구형 행성, 목성의 행성의 큰 특징을 나눠볼게요. 자,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자, 태양계의 대부분의 질량을 누가 가질까? 태양입니다.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태양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거진 다 가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태양계는 동일한 성운에서 한꺼번에 별과 태양과 행성들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태양의 자전 방향, 태양의 자전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행성의 공전 방향, 모두 무슨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서에서 동이고요. 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죠. 네, 공전 속도가 느리다. 달리 말하면 공전 주기가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은 동일한 공전 면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공전 궤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의 평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되면 선으로 보여요, 이들이.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의 공전 궤도, 그러니까 황도죠. 황도면과 나란하다. 혹은 황도면에 분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주변을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뭐 황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소위 말해 우리가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태양계. 그런데 우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게요. 반대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지구가 오게 되면 태양은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지구 공전 궤도나 황도면이나 일직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선상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지구만 그렸지만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황도면과 지구 공전 궤도면과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 일치한다. 혹은 행성들은 황도면, 황도 부근에서 분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행성과 달과 이 태양의 관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행성들의 분포가 황도 선상에서 분포한다는 것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특징, 이미 다 공부한 것들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해 보도록 했고요. 다음은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입니다. 행성은 총 8가지예요. 8개, 수금지, 화목토, 천해 이렇게 8개의 행성이 태양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 한번 행성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때 분류를 할 때는요. 어떻게 했죠? 수금지, 화목토, 천해 8개 행성을 분류를 할 때 지구의 기점을 두고 지구보다 안쪽에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 아니고 내행성. 내행성. 바깥쪽에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 외행성.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의 관측까지 했죠. 엄청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른 분류 기준을 씁니다. 크기, 질량, 밀도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걸 가지고 행성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물리량이 대표적인 게 지구고 목성이기 때문에 지구형, 목성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형에는요. 수금지, 화가 들어가고요. 목성형에는요. 목토, 천, 해가 들어갑니다. 뭐만 기준을 기억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화성. 화성은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때는요. 목토천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구형, 목성형으로 나눌 때는요. 수금지와 같이 해요. 그래서 항상 분류를 할 때 화성을 제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 지구형의 지구의 물리량을 생각하시고요. 목성형의 목성의 물리량을 떠올리시면 비교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 물리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크기, 질량, 밀도가 됩니다. 태양 다음으로 사이즈가 제일 크고 무거운 게 목성입니다. 크기가 크다, 반지름이 크다. 같은 말이겠죠. 목성형이 크고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밀도는요, 지구형이 큽니다. 선생님 지금 큰 값만 나타낸 거예요. 이 밀도를 결정하는 건 구성 성분인데요. 지구형 같은 경우에는 목성형에 비해서 크기, 질량은 작지만 구성 성분이 어떤 거냐면 철이라든지 규산염 물질이에요. 그런데 목성의 행성은 뭘까? 수소나 헬륨입니다. 수소, 헬륨이에요. 이 구성 성분 때문에 밀도는 비록 크기, 질량이 작지만 구성 성분 때문에 지구형이 크게 나타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세 개입니다. 크기, 질량, 밀도. 됐죠? 자, 그럼 세 가지는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자전 속도 볼게요. 이 자전 속도, 자전 주기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는데 지구와 목성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구는요, 얼마 만에 한 바퀴 돌죠? 24시간. 그런데 목성은 9시간 50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행성들 중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데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서 한 바퀴를 돌아. 얼마나 빠르게 돌겠어. 그쵸?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전 속도는요, 목성형이 훨씬 큽니다. 자전 속도가 크면 주기는 어떨까? 주기는 짧겠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다. 똑같은 해석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거예요. 평평도. 선생님이 케플러 법칙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심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심률은 행성들이, 행성을 예를 들게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할 때 이 공전 궤도에 납작한 정도를 이심률이라고 합니다. 평평도는요, 행성들 사이즈, 모양이 납작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토성은 진짜 조금 짜부러져 보여요. 납작해 보여요, 여러분. 이 평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구성 성분과 자전 속도입니다. 생각해봐요. 가스형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지구형을 암석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석형. 목성형을 가스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가스형이 엄청나게 빠르게 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 조금 납작해지겠죠. 평평도도 목성형이 큽니다. 특히 평평도가 큰 게 바로 토성이에요. 자, 그 다음 고리입니다. 고리는요, 고리가 있는 행성, 그럼 어떤 행성 생각이 나세요? 토성이죠. 그런데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야. 목성, 토성, 천왕성, 향성 모두 고리가 있어요. 지구형은 고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고리가 아름다운 행성 이렇게 나오면 토성을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고리를 가진다고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성수. 위성수는 지구형은 없거나 적어요. 수성은 가지지 않습니다. 금성도 위성을 가지지 않아요. 지구는 달을 가지죠. 위성은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행성 주변을 돕니다. 나머지 천체들은 모두 태양 주변을 돌아요. 하지만 위성은 행성 주변을 돕니다. 그걸 위성이라고 했을 때 없고 달. 화성은 포모스와 데이모스 2개예요. 하지만 목토천에는 많이 가죠. 10개 넘게 가집니다. 그 중에서 목성형 행성 중에 목성이 가지는 위성이 1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들이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얘네들이 유명한 것 뿐이에요. 네, 갈릴레이가 발견했죠. 갈릴레이 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위성수 압도적입니다. 대기 성분은요, 지구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주로 무거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라든지 산소. 하지만 목성 행성들은 수소와 헬륨.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네, 지금 선생님이 언급해드린 특징들이 지구형 행성 공통으로 들어간다, 목성 행성 공통으로 들어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 그 다음에 금, 화, 목토, 천해의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죠. 그럴 때는 지금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하진 않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어디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공부하는 방법은요,
행성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편해요. 행성의 특징은 반드시 사진과 아주 핵심 특징을 기억하세요. 핵심 특징. 선생님이 지금 해드리는 게 핵심 특징입니다. 여기 단어는 내용이 쉽다고 했죠. 그리고 이미 이 정도 행성들, 태양계 행성들에 대한 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아주 메인이 되는 특징만 기억합니다. 뭐 앞서 얘기했었던 탐사선, 탐사 방법, 탐사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행성, 이 내용이 통틀어서 한 문제가 나와요. 하나만 묻기에는 너무 쉬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3가지 혹은 4가지 개념이 플러스 되어서 한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수성의 사진입니다. 수성은요, 네, 지구형 행성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지구형이 목성형보다 작은데, 또 하나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죠. 이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기가 희박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관측 결과 여러분 거기까지 최근 업데이트 자료는 좀 생략하고요. 다른 행성에 비했을 때 대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일교차가 큰 편이고 또 운석 구덩이가 많습니다. 운석 구덩이. 그래서 사실 사진만 이렇게 보면은요, 이 수성의 사진이나 어떤 사진이나 달의 사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대기가 없고 그래서 일교차가 크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달의 표면과 비슷하다. 요 정도만 수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은 금성입니다. 중요도가 느껴지시나요? 수성은 사진 하나인데 금성은 사진만 3개예요. 금성과 곧 공부할 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금성은 대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특징 중에서도. 자, 금성은요, 첫 번째, 대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지구 전체가 몇 기압이에요? 1기압. 근데 금성은요, 약 95기압입니다. 표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95라고 표현 안 돼 있을 텐데 95라고 생각해도 돼요. 주 성분이 주로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온실가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성의 온도는요, 470도씨, 450이라고 해도 돼.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죠. 굉장히 온도가 높은 겁니다. 됐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95기압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표면이 두꺼운 대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마젤란호가 어떤 탐사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궤도 선회했다고요. 궤도 선회를 하면서 무엇으로? 레이저를 쏴서 금성의 표면 지도를 완성을 한 겁니다. 마젤란호 레이더로 관측한 금성의 표면. 됐죠? 그러니 이런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금성은 지구형이죠. 암석형이지만 착륙을 해서 무엇을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대기가 두껍고 온도가 높으니까. 됐죠? 이 대기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뭐 또 크냐면 반사율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게 보여요. 금성의 이름이 샛별입니다. 금성은 내행성으로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관측되는 거 아시죠? 새벽에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반사율이 커서 샛별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금성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산 활동도 있고요. 또 금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나머지 행성들 같은 경우는 공전 방향과 동일하게 반시계 방향인데 금성, 그리고 저 뒤에서 다시 언급할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안 써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기억합니다. 대기가 두껍다. 대부분 성분이 이산화탄소이다. 그래서 온실 효과로 인한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 두꺼운 대기 때문에 방금 공부했던 탐사 방법, 탐사선 행성이죠. 탐사선, 탐사 방법,
여러 가지 특징입니다. 행성의 특징.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금성 하나 마무리 지었고요. 또 중요한 화성 볼게요. 왜 여러분 외계인 하면 화성이 제일 많이 나와요. 화성 침공 이런 영화. 화성은 예전부터 외계인이 있었을 것이다,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 대표적인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공부했었는데 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의 조건이 물이에요, 물. 그런데 화성은 지금 보세요. 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퇴적암. 지금은 없어. 근데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유레카를 외치게 하는 거지. 혹시 과거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게 만드는 게 화성입니다. 이 화성은요, 제일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지금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관측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뭘까? 극관입니다, 여러분. 극관.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화성하면 첫 번째로 극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극관은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그런데 이 화성은요, 자전축이 25도 기울어져 있어. 지구 얼마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계절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극관의 성분이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야. 그런데 계절이 나타난대. 그럼 극관의 크기는 늘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계절만 쓸게요. 크기 변화. 즉 북쪽에 있는 극관은 북반구가 여름이면 극관 사이즈가 작아지겠지. 겨울이면 극관의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 크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화성하면 극관이에요. 두 번째는 화성에도 대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기가 희박해요. 대기가 희박. 어느 정도냐면 지구 대기의 0.01배, 0.01배. 그런데 이 굉장히 희박한 가운데 주 성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렇지만 이 너무 대기가 희박해서 방금 앞서 본 것처럼 금성처럼 온도가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높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대기가 희박하고 주 성분이 이산화탄소인 것. 그러면 여러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앞서 했던 수성, 그리고 금성, 그리고 화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성 이렇게 볼게요. 대기가 없고 대기가 굉장히 두껍고 대기가 희박해요. 그쵸? 대기가 없으니까 성분도 따질 필요가 없고 둘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운석 구덩이가 제일 많은 것은 수성이고요. 그 다음 화성이고요. 그 다음 금성입니다. 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수성,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화성 같은 경우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좀 있고요. 금성도 운석 구덩이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대기로 인해서 운석 구덩이가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수성, 금성, 화성, 특히 지구와 금성, 화성은 정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생명 가능지대에서도 많이 비교를 해요. 왜? 생명 가능지대가 금성과 화성 사이거든요. 그래서 금성, 화성에 대한 이 물리량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지구와 함께 정말 많이 비교를 해서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바로 뭐라고요?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불길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화성. 이 주로 이 또 산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철. 모래 같은 곳에 산화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붉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포머스, 데이모스, 전쟁 이런 것들, 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약간 좀 불길하다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물리적인 특징들, 여러 특징들 살펴봤고요. 이제 목성 행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토천에는 지구에서 멀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금성이나 화성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훨씬 적어요. 그 중에서 목성의 행성이 대표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더 되겠죠. 첫 번째,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질량도 가장 최고겠죠. 첫 번째를 한번 더 다시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요, 가스형이잖아요, 여러분.
뭐 목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성형이 모두 가스형이죠. 주로 수소와 헬륨을 이루어진. 또 뭐라고 했지? 자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 빠른 자전.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가스들이 적도에 나란하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화면상 보셨을 때 이 특징 때문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나요.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구만 봐도 자전축이 있고 적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게 이제 목성 같은 경우 가스형의 빠른 자전이니까 가스들이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보여요?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네요. 대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기의 소용돌이라고 얘기해요. 소용돌이. 이건 역시 방금 언급한 것처럼 가스형 행성이 굉장히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붉게 보여서 대적점입니다. 그래서 목성하면 꼭 기억할 게 뭐다?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와 대적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대적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하죠. 이 목성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된대요. 오로라. 그 말은 목성에 뭐가 있다는 거죠? 목성에 자기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지금 현재 태양이 거의 이제 극대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태양 극대기 때는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지구의 태양풍이나 이런 게 대전 입자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그럼 지구의 오로라 관측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있대. 2017년 8월인가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오로라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이 시점에 태양 흑점의 극대기일 때 이제 고위도 지방 캐나다, 미국 이렇게 살짝 찍어주게 되면 오로라랑 그다음에 개기일식을 동시에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8월 21일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지구학 선생님들이 흥분 상태에 있어요. 아, 오로라와 지금 개기일식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는 이런 흥분 상태에 있는데 이 목성도 오로라가 관측이 됩니다. 그건 자기장이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목성, 요즘에 가장 핫한 자기장과 오로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토성입니다. 토성하면 여러분 천체 관측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사실 천체 관측으로 태양이라든지 행성들을 제일 먼저 관측을 하게 하는데요. 열을 봤을 때 우와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건 토성입니다. 그 외의 행성들은 봐도 에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게 뭐라 이렇게 되는데 토성은 정말 고리가 보여요. 선생님들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관측을 할 때 우와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토성하면 고리죠. 이 고리는 얼음이랑 암석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 행성들은 모두 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리로 아름다운 것을 토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토성의 고리가 보이는데요. 토성하면 특징이 고리 하나만 생각하셔도 되고 그 외 평평도가 가장 컸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평평도가 큰 행성이다. 두 번째로 또 기억할 내용은 앞서 목성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토성에도 자기장이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토성은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천왕성과 이제 해왕성 보도록 할게요. 되게 예쁘죠? 구슬 같지 않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자, 이들이 이런 색을 띠게 되는 건 대기 성분 중에서 메테인 때문인데요. 이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걸 대흑점 혹은 뭐 대암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성의 대적점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적점과 마찬가지로 대기의 소용돌이 형상인데요. 왜 굉장히 푸른 바다는 아주 수심이 깊은 바다는 푸르게 안 보이고 검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왕성 하면 대암점, 대흑점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 이 천왕성은 앞서 금성과 마찬가지로 자전 방향이 시계 방향인 거 하나 있고요. 천왕성은요 이렇게 돼요. 지구 공전 궤도라고 한다면 뭐 공전 궤도 지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뭐 중심축으로부터 뭐
23.5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 공정궤도죠. 공정궤도면에는 어떻게 수직으로 본다면 66.5도 기울어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왕성은요. 선생님이 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천왕성을 그렸을 때 자전축이 공정궤도면과 나란해요. 선생님 지금 붉은색으로 그린 게 자전축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의 특징하면 자전축 방향이 공정궤도면과 나란하다. 이 특징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하면 목성 행성 끝입니다. 목성 행성 중에서도 목성이 제일 설명이 많고요. 나머지는 간략간략한 거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들의 특징에 탐사 방법과 탐사선이 들어가면 됩니다. 목성형 행성을 탐사한 대표적인 탐사선이 뭐라고요? 보이저입니다. 어떻게 탐사했다고요? 스쳐 지나가면서 근접 통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행성의 특징까지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핵심 정리 내용 총 정리해 보도록 하면은요. 자, 교재 322쪽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탐사선의 종류. 탐사선의 종류는 다 버렸죠. 가장 핫한 보이저만 남겨뒀습니다. 보이저는요, 목성형 행성을 근접 통과했다는 것, 또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시사성 있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탐사 로봇 정리할게요. 자, 화성의 무인 탐사였습니다. 그렇죠. 소저너 시작이었고요. 쌍둥이 로봇 스피릿 오퍼튜니티 있고요. 그 다음에 큐리오시티 가장 최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지구로 아주 선명하고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큐리오시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입니다. 목성형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 질량, 자전 속도, 평평도, 고리, 위성수 모두 지구형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밀도나 구성 성분은 훨씬 큰 값을 가지죠. 왜? 구성 성분이 철이나 규산염 물질, 주로 암석형이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크기, 질량, 밀도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뭐 크기라고 할게요. 여기를 밀도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에코 여기 뭐 A형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B형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A형 행성은 크기는 크지만 밀도는 작고요. B형 행성은 크기는 작지만 밀도는 크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여기 지구형, 여기는 목성형. 이렇게 구별해서 나머지 것들을 묻기 시작해요. 됐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행성의 특징입니다. 행성도 보세요. 선생님이 모든 행성을 다 정리하지 않았네요. 중요도가 있는 것만 언급할게요. 금성,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몇 기압? 95기압.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구가 1기압일 때 95기압이 얼마나 많은 두꺼운 대기인지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높은 온도와 반사율.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얼마? 470도씨까지 올라가고요. 반사율이 커서 샛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화성입니다. 화성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고요. 계절 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전축이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이 자전축 기울어져 있는 걸로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극관의 크기도 변한답니다. 대기는 희박해요. 지구의 0.01배밖에 되지 않지만 성분은 이산화탄소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목성과 토성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험에 많이 언급된 걸로 얘기를 드린다면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아, 목성과 토성에 자기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행성의 특징만 묶어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핵심 정리까지 마무리됐고요. 내신 기초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내신 기초문제는 교재 324쪽에 있는 3번과 8번 두 문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것 봐요. 이것도 한번 언급이 된 건데요. 그림은 뭐죠? 보이저입니다. 보이저. 2호, 1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죠. 1, 2호가 있어요. 보이저가 목성형 행성을, 목성 행성이라면 목, 토, 천, 해를 어떻게 차례로 지나면서 탐사한 경로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어떻게 되죠?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성두, 토성두, 천왕성두, 해왕성두. 뭐죠? 아, 목성형 행성들을 탐사했구나. 스쳐 지나갔다. 어떤 탐사 방법을 활용을 했다? 네, 이게 바로 근접 통과입니다. 근접 통과.
즉 보이조어는 목성의 행성을 근접 통과했다. 탐사 방법, 탐사선.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목성이든 토성이든 천왕성이든 해왕성이든 이 행성들의 특징까지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겠죠. 지금은 근접 통과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너무 또 친절해. 여기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지고 있냐면 지구형 행성이라고 이미 주어졌어.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니까 어떤 행성들을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수, 금, 지, 화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사실 선생님은 이 대기압을 주목하라고 하고 싶어. 대기 성분 비율로는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대기압 90이 넘어. 1이야. 0.01이야. 자, 수성은 대기가 없다고 했어. 패스. 넘어갔어.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지구가 일기압인 건 아시죠? 지구가 되고요. B가. 지구보다 대기가 조금 희박한 게 화성이고요. 엄청나. 압도적이야. 92. 선생님 90. 그래서 얘기했었잖아요. 97기압인데 95 뭐 상관없습니다. 얘기했죠. 92기압이에요. 97기압이에요. 썼다고 틀리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금성입니다. 선생님은 97기압이라고 언급했던. 이제 성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판단하고 봤더니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온실효과 크고 온도 높다고 했죠. 지구는요. 네, 아시죠?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 1, 2순위입니다. 둘이 거의 99% 육박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성도 굉장히 대기가 희박한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질문은 뭐냐면 새 행성의 온실효과예요. 온실효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B에서 주요 성분이 질소와 산소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미루어 짐작하고 계시죠? 우리 대기에도 요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온실효과는 화성은 너무 대기가 희박해요. 그러니 금성과 지구보다는 온실효과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순차를 잡으면 두껍고 대부분 이산화탄소인 금성이 가장 온실효과가 크고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화성으로 들 수가 있는 거죠.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온실효과가 작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왜 선생님이 대기 파트의 포인트를 맞춰서 수성, 그 다음에 금성, 화성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의 접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7강 태양계 구성원과 외계 행성 탐사 두 번째 시간으로 소천체와 외계 행성 탐사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